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3년 6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어젯밤 뉴욕장 골드 실버와 오늘 아침에 아시아장의 골드 실버 시장은 등락이 좀 심하게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보합장입니다. 제자리 걸음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어제 아침과 오늘 아침 방송 시간 뭐 10시 이후에 시장 아시아장이 본격적으로 흘러가는 시간과 대비를 하면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전체적인 뭐 내용은 바그너 그룹의 프르고진이 쿠데타를 한번 하면서 세상이 그냥 이게 전 세계가 한번 깜짝 출렁거렸습니다. 예, 깜짝 출렁거렸고 뭐 이 미국 정시도 조금은 영향을 받았지만 크게 영향을 안 받았는데 국제 유가가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이 바그너 수장, 이제 프로고진이 뭐, 벨라루스로 망명을 했다, 이러는데, 뭐, 아프리카로 이제 도피설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다. 또 한편으로는, 푸틴이 절대 살려놓지 않을 것이다. 요런 이제 내용이 나오고, 프라고진도 푸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푸틴이 만약에 움직인다면, 오히려, 이 바그너 그룹에서 푸틴을 제거 작업이 들어갈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이제 난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면서 푸틴은 꽁꽁 숨어버렸고, 푸틴도 그렇고, 프라고진도 완전히 자체를 감춰버리는 그런 이제 내용이 지금 반란의 이제 끝자락에 보여지는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하루 그런 영향에 유수 영향에 등락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고 조금씩 이제 그 상황이 정리되어 가고 있는 것 그런 모습이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부분은 나중에 말미에 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현재 6월달 FMC 회의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지금 시장에서 평가하는 내용이 연말에 경기 둔화 내지 침체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이런 이제 진단을 계속 하고 있고 그런 어떤 연구 자료가 발표가 되고 있고 지표도 그런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많은 정보들이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가 예측해보고 시장을 한번 체크해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어제 미 증시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내용에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계속 상승을 하다가 오히려 최근에 많이 상승한 엔비디아나 테슬라 같은 부분이 테슬라는 한 6% 빠졌고요. 그래서 지금 소위 기술주에서 발을 빼야 된다. 제가 저번 주에 아마 방송할 때 그런 말씀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상황에 시장 돌아가는 상황을 봐보면 안전자산 쪽에 자금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연말에 연말로 가면서 경기 둔화가 온다면 경기 침체 온다면 골드 실물 한 번 더 반등할 기회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국제 시세, 국내 시세 한번 점검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 국제 시세입니다. 1트로 온스당 1925불 83센트, 1g당 61불 92센트, 1kg에 61,915불 54센트가 지금 현재 골드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34만 6천원, 팔 때가 30만원,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됐고, 1kg 골드 바 소비자 가격은 9,215만 4천원, 9,215만 4천원의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버 보겠습니다. 지금 1트로이 온스당 22불 85센트. 뭐 일단은 실버는 상승 쪽의 그림을 어쨌든 바닥에서 상승 방향으로 완전히 그 반향 전환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한 3일 정도 이렇게 반등을 하면 결과적으로 뭐 23불대의 저항선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쨌든 지금 실버가
조금 더 반등을 하려면 빠르게 23불선을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자, 지금 현재 실버는 1트로이 온스당 22불 85센트 지금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 한국에서 돈으로 살 때가 4,220원, 팔 때가 3,310원의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kg 실버 바 소비자 가격은 116만 5천원, 116만 5천원의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제 이 바그너 그룹에서 이제 구테타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혼조스러웠는데, 미증시가 이제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미증시도 하락을 했고, 지금, 미국지 수익률도 빠졌습니다. 미국지 수익률도 빠졌고, 달러도 이제 보합에서 조금씩 등락이 있지만, 달러는 거의 보합으로 이제 흘러가는 것 같고요. 오늘 아침 달러가 102.312, 어제가 102.407이었죠.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채 수익률이 3.714,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3.74인데 어제 3.729였어요. 소폭 하락했는데 거의 보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아침에 원 환율이 2원 올랐습니다. 1305원, 어제 1302원이었는데 비트코인이 오늘 아침에 3,376불, 어제가 30,215불, 거의 비슷한 어떤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 오늘 어제 1860불, 어제보다 소폭 내렸습니다. 어제 1875불이었는데 거의 보합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어제 러시아발 내부 그 여진이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어떤 그런 내용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골드 실버의 대외적인 여건은 상당히 좋다,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미국이 경기 둔화를 예고를 하는 이 애널리스트들이 넘쳐나고 있다. 예, 경기 둔화 예고가 넘쳐난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노동시장도 조금씩 얼어붙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경기, PMI 지수도 지금 이제 50 밑으로 떨어지고, 이래서 경기가 둔화 내진 진체 쪽 그림 자꾸 보인다. 결과적으로 월가가 보고 있는 게 연말 정도 안에 두 번 금리, 연준에서 두 번 금리를 인상한다는데 7, 9, 10, 12월 달, 이 네 번이 남았는데, 그럼 8월 달에 잭슨홀 미팅이 있죠. 거기에 이제 방향성이 어느 정도 보이지 않겠냐 보이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지금 금리 인상을 과연 두 번 할 수 있을까? 연말에 경기 둔화가 오고 침체가 온다면 지금 고금리를 계속 끌고 갈 수 있을까? 이런 어떤 부분에서 지금 월가가 보는 시각과 연준이 보는 시각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앞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가이던스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먹힌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봄 초마, 올 초마 하더라도 경기 둔화가 올 것이다, 연말 되면 침체가 온다 해서 사실 그런 부분은 이미 이 시장이 다 수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더라도 지금 경기 둔화가 침체가 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자산시장에 큰 영향은 없겠지만, 어쨌든 그 상황에 가서 이제 조금 기대치가 되는 것은 금리 인상이 중단되거나 금리 인하가 온다면 자산시장은 한 번 더 밀고 올라갈 가능성이 많은데, 이미 올 초부터 봄에부터 시작해서 계속 얘기했던 것이 연말 되면 경기 둔화가 올 것이다, 그런 여러 가지 있었는데, 옐런 재무장관이나 파월 연준 의장은 아우 경기 둔화 없다, 연착륙 할 것이다, 그 얘기를 계속 두세 달 동안 부르짖으면서 약간 시장이 그럴까 이렇게 지금 캐션 마크를 붙였죠. 결과적으로 6월 달에 금리 동결하는 어떤 방향이 나오면서
오히려 월가가 보고 있는 시각이 맞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10년물 미 국채 수익률 부분하고 2년물하고의 어떤 편차를 봐보면 오히려 지금 경기 둔화 침체가 정확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국채 시장에서 이미 경기 둔화 내지는 침체 국면으로 그동안에 그 경제 어떤 자산 시장의 방향성을 봐보면 2월 2년물 국채 수익률과 단기 국채 수익률과 대표적으로 이제 장기 10년물 수익률이 그 편차가 120 장중에는 120까지 120bp까지 났다 그러는데 그것이 거의 1년 가까이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역전이 됐다는 거죠. 역전이. 그래서 그런 어떤 채권 시장이 오면 무조건 경기 침체가 왔다라는 거죠. 과거에. 그래서 상당히 그런 지표들은 이미 경기 둔화의 침체를 가리키고 있는데 연준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 그래서 지금 경기 둔화 예고가 넘쳐나고 있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가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2분기 기업의 2분기 수익이 팬데믹 이후에 최악 실적이 예상된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곧 이제 6월 달 지나면 7월 달에 이제 발표가 나오겠죠. 그러면 상당히 그 자산 시장에 충격파가 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유로화 쪽에 대표적인 이 나라가 경제 부분에서는 독일이죠. 독일이 기업 환경 지수가 예상 하회를 했다. 2개월 연속 하회를 했다. 그래서 이 그 유로화 존이 좀 살아나야 되는데 물론 유로화 존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대외적인 여건 물류의 어떤 병목 구간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어쨌든 유로존이 굉장히 지금 인플레이션도 안 잡히고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래서 빨리 좀 살아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지금 유럽 쪽은 아직까지 굉장히 힘든다. IMF 부총재가 22 유럽은행이죠. 추가 금리를 단행해야 된다. 이거는 얘기 안 해도 리가르드 총재가 그랬죠. 인플레이션이 잡힐 때까지는 상승한다.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IMF에서도 유럽 쪽에 유로존에 상당히 걱정 우려하는 어떤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것 같고요. UBS 은행에서 이제 바그너 반란 사태 때문에 국제 유가가 단기 상승을 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쿠데타 일어나고 이제 예를 들어서 푸틴이 실각하고 러시아에서 나오는 석유들이 그냥 이 어떤 문제 이 정치적인 혼란 때문에 정상적으로 출고가 안 되고 어떤 이렇게 되면 국제 유가는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지금 국제 유가가 지금 80불, 90불대 밑으로 쭉쭉 빠져가지고 지금 80불대 유지, 70불대 갔다 왔다 하는 게 결과적으로 러시아에서 싸게 지금 석유를 공급하니까 지금 안 올라가고 있는데 러시아 내부적으로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석유 수출이 상당히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국제 유가가 상승하게 됐다. 그래서 반란 났다니까 국제 유가가 상당히 단기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고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테슬라, 그 다음에 엔비디아 이런 쪽에 투자 하향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저번 주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했죠. 기술주 증시에서 지금 자금이 빠져나갈 타이밍이다. 테슬라나 엔비디아는 급격하게 올랐죠. 이번에 수익 실현하고 빨리 빠져나와라 이런 요구를 한 겁니다. 이제 그러면 그 자금이 어디로 갈 것이냐. 지금 정치가 불안하고 이런 부분이면 안전자산, 채권 내지 금, 달러 이런 쪽으로 가는데 달러가 다시 좀 강세를 되죠. 102포인트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유로화가 살아나게 되면 달러를 눌러주면 그 안전자산의
채권이나 골드 쪽으로 올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이 유로화가 약해요. 그러니까 달러는 못 눌러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조금 더 유로화가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 유로존이. 자, 일단 바그너 프라고진이 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일단은 수습이 된 것 같아요. 수습됐는데 지금 바그너 그룹 용병들을 어떻게 할 거냐가 굉장히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무장 해제되면 그건 뭐 죽는 게임인데 무장 해제하겠습니까? 아직까지 부대 용병 부대에서는 전원 무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일부는 벨라루스 프라고진하고 같이 보내달라. 일부는 아프리카로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어떤 내용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여진이 계속된다. 그래서 미국 국무부 장관이 이 후유증이 상당히 뭐 당분간은 갈 것이다 이런 얘기했죠. 그런 내용이 바로 지금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우크라이나가 이 틈새를 해서 총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2차 방어선이 무너지는 데가 많다. 일부가. 그래서 지금 푸틴이 어쨌든 사면초가에 들었었다. 푸틴도 이제 완전히 숨어버렸죠. 예. 그 다음에 프라고진도 완전히 숨어버렸고, 결과적인 얘기는 푸틴이 실각에 이미 이제 그 자각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실각의 그림자가 보인다. 뭐 이런 내용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러시아가 뭐 땅덩어로 지금 전 세계 가장 넓은 국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년 자원이 무궁무진한 나라고, 그래서 석유 가스를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대단하죠. 대단한데 한 사람, 정치인 한 사람이 국가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이런 그런 정치 야심이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느냐. 그 다음에 사실 뭐 고르바초프, 옐친이 이미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런 내용이 오면서 다 실각을 했죠. 푸틴도 그 전체를 밟을 것이다 이렇게 또 보고 있고, 푸틴은 오히려 전쟁 범죄자로서 최후를 맞을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또 한편으로는 푸틴이 이 기회에 주변의 정적 제거 내지는 주변 인사를 청산할 방향이지 않겠냐 그러는데, 지금까지는 뭐 지금 국방부 장관, 그 다음에 뭐 이 전쟁을 지휘하는 총사령관 아직까지 건재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원래 전쟁 중에는 장수를 교체하는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러시아가 이 바그너 그룹에서 쿠데타를 하면서 엄청난 충격파에 빠졌고, 조금은 이제 안정기를 접어들지만 이미 푸틴의 힘은 쭉 빠져버렸다. 이게 결론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뭐 전쟁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예, 우크라이나로서도 총공격을 하고 있지만 그 진전 속도가 쉽지 않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지금 상황들은 골드 실버 시장에는 상당히 좋은 영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럴 때는 좀 너무 급하게 마음을 서두르지 마시고 시장을 잘 읽으면서 상황을 체크해 가는 게 낫다. 지금 등락이 심하고 조정이 오고, 물론 이제 22불 무너질 뻔 했지만 바닥에서 3일 정도 오늘까지 상승하게 되면 뭐 조금 고점 매물, 저점에서 샀던 고점 매물 수익 실현할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상승의 어떤 부분을 보면 하락에서 상승 쪽 방향선에는 분명히 된 것 같습니다. 됐고, 이제 흐름이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외적인 접견은 좋다. 그 다음에 연말에 경기 둔화나 경기 침체 그림자가 보인다면, 분명히 금리 인하가 온다면 골드 실버에는 상당히 좋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입니다. 오늘 제가
사실은 서울 출장을 급하게 갈 수도 있었는데 뭐 조금 여러 가지 내용이 정확한 약속이 안 돼서 미루고 주중에 갈지 모르겠습니다. 참고 좀 해주시고요. 자, 오늘 화요일이고 어제 월요일에서 나름대로는 파라가주인 그저 바그너 그룹 반란 때문에 전 세계가 깜짝 놀랐지만 오히려 골드 실버에서는 대외적인 여건은 더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장 잘 체크하면서 응대하시고요. 오늘 화요일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오늘 골드 실버 시황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에 또 이 좋아요 구독 그 다음에 시청률이나 이런 부분이 또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023년 6월 27일 골드 실버 시황 분석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날씨가 이제 본격 장마철이 들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면서 오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